속도가속도 볼 건데 여기는 내용이 정말 별게 없죠. 어떤 특정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T라고 표현되어 있는 어떤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의 시각 T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구하죠? 그냥 쟤를 미분해서 구하면 된다. 왜냐면은 속도의 정의 자체가 뭐예요? 시간에 대한 그 위치의 순간 변화율을 우리는 속도라고 하죠. 사실은 뭐 속도에는 물리에서는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도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수학에서는 평균 속도를 다루진 않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그 순간 속도만 다루기 때문에 뭐 하면 된다? 미분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시각 T에서의 가속도 역시 어떻게 돼? 이 VT를 미분해서 구해줄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딱히 어려운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속도의 의미는 결국은 속도가 양수일 때 이 점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야? 앞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보통은 우리 수직선상에서 표현을 하지. 그러니까 속도가 양수면은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속도가 음수면은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가는 이 순간이 있겠네요. 이때는 속도에 뭐가 바뀌어요? 도가 바뀌겠죠. 그리고 속도가 뭐 당연히 연속함수로 나올 거 아니야. 웬만해서. 그지? 연속함수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때 속도는 몇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또 속도가 0이면 그 운동 방향이 바뀌는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그 두 개는 또 별개의 얘기인 거고 결국 운동 방향이 바뀐다. 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가 뭐다? 속도의 도가 바뀐다. 이거랑 같은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뭐 이건 별개로 이 속력은 정의가 속도의 크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절대값 VT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변화율 문제가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 변화율 문제는 보통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봐. 어떤 시각 T에서의 땡땡의 변화율 내지 순간 변화율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위치가 들어간 게 사실 뭐의 정의야? 시각 T에서의 위치의 순간 변화율, 위치의 변화율 이게 속도의 정의잖아. 우리 그거는 위치 함수를 뭐 했어요? 미분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길이가 들어간다고 치자. 그럼 이 길이를 뭐에 대해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T에 대해 미분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는 문제에서 누군가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얘를 일단 뭐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한다? T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미분해서 적절한 시각을 대입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여기에는 당연히 넓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부피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지. 그러면은 얘를 어쨌든 간에 무슨 관계식으로 세우고 T관계식으로 세우고 미분해주면 된다. 그냥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면 되죠. 근데 이 속도가속도 문제에서 사실 다 쉽잖아. 그래서 조심해줘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다루는 시각이 음수일 수 있나요? 그지? 그래서 이런 시각만을 다룹니다. 양수인 시각만을 다룬다. 예를 들어서 속도 변화가 두 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2차 함수가 VT가 2차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럼 얘는 속도 변화가 두 번 있는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죠. 여기서 뿌리였다가 마였다가 뿌리니까 얘랑 이렇게 두 번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사실 어디는 무시해야 돼요? 0 왼쪽은 무시해야 되지. 그러니까 0에서의 속도가 제공은 되는데 그리고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0 왼쪽이 무시되면 당연히 0도 관심사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VT를 이렇게 제공해 주거든. 그렇더라도 속도의 변화가 있는 순간은 어디인 거야?
여기 한 번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제공되어 있으면 보통 우리가 0을 포함하기 마련이잖아. 그지? 근데 이런 건 포함하면 안 되죠.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양수인 시각이 우리가의 관심사인 거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런 문제 안 내나 싶기는 한데 어떤 학교들은 내신에서 내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낼 것 같아요. 실제로 실무 같은 데는 많이 있거든. VT가 식을 어떻게 세워볼까? 그래프로 그냥 그려볼게요. 아니다. 잠깐만. 또 막상 만들려니까 쉽지가 않구만.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좀 애매하다. 번 바뀐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뀌는 정수 K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얘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뀐데 정피에 VT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럼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Y는 K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지. 근데 딱 봤을 때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뀌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같단 말이야. 진짜 말이 안 되나 얘는? 1, 4면 말이 안 되겠는데? 1 한 7 정도로 갑시다. 이 정도로 갑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운동 방향 몇 번 바뀌어요? 한 번 바뀌지. 이거는 해당 케이스 아니야? 아니지. 그럼 X축이 이렇게 딱 접하고 있어. 그럼 몇 번 바뀌어? 이것도 한 번 바뀌죠. 해당 케이스 아니야? 이렇게 X축이 있어. 몇 번 바뀌는 것처럼 보여? 3번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그지? 그럼 뭐야? 답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어느 부분을 무시해야 돼? 음수 부분을 무시해야 되죠. 그러면은 0이 한 2연절위에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은 얘가 몇이니까 얘가 6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몇이에요? 몇이죠? 마이너스 1이죠. 이거 너무 딜레이 같은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0이 2연절이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몇 번 바뀌는 게 맞아, X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 3번 바뀌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몇 번 바뀌는 거야? 2번 바뀌는 거죠. 그럼 질문 이렇게 있으면 몇 번 바뀌는 거예요? 2번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X축이 얘보다 어떻고? 높으면 안 되지. 낮고 정확히는 얘 이하이고 그지? 0이 이거 이하이고 얘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죠? 얘는 몇 번? 얘는? 0번 0번이죠. 그치? 얘는 이렇게 헷갈린다고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 화내니까 약간 그 문제 좀 야무진데? 이거 전개식으로 표현하면 좀 깔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정수 K를 구해보면은 0, 지금 여기 0 나오면은 K 마이너스 몇 나오지? 21 이렇게 나오죠. 0 넣은 Y값보다 X축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아래쪽 또는 똑같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그 X축은 마일 넣은 거보다는 어디에 있어야 돼?
위쪽에 있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마이 4, 12, 마 8, 마이너스 96 더하기 k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실제 k의 범위는 21 이상이고 96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21부터 95까지 75개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내가 계속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실수하기 너무 쉬워요 이런 문제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속도가 속도에서 어려울 거 실수할 만한 게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볼까? 근데 이게 사실 문제를 봐야 하나 할 정도로 쉽기는 한데 96번 한번 보세요. 96번. 보면은 그냥 위치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지. t의 3승 빼기 5t의 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5. 근데 얘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되고 싶다? 바뀌지 않고 싶다. 그런 a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미분해.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왜 더하기야? 빼기.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의 뭐가 없어야 돼? 부호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범위에서만 없으면 돼? 양수 범위에만 없으면 되죠. 근데 얘 대칭축이 몇이니까? 3분의 5잖아?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시작하면 무조건 이쪽에서 어떻게 돼? 부호변화가 생기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1개거나 0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마무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내가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봅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예. 그러면 대칭축이 뭐가 돼요? 이번에?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지. 그지? 그러면 꼭 이렇게 떠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어때? 가능한 상황 아니야 이거? 그지? 결론적으로 뭐만 확인하면 돼 얘는? 0에 대응하는 y값이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항상 그 양수나 음수, 그러니까 양수 범위에서만 좀 신경 쓰면 된다라는 거는 이 속도가 속도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변화율 문제 하나만 보고 1등급 문제 중에서 또 좀 테마가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갖고 그거 하나 보고 이렇게 딱 합시다. 자, 114번을 봅시다. 114번. 자, 한 변의 길이가 12루트 3인 정삼각형이 있대. 이런 건 일단 시키는 대로 해봐야죠. 근데 여기에 내접하는 원이 있어. 내접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도형에서 정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몇 초 3루트 3씩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몇 초니까 1초가 지나면 3루트 3, 2초가 지나면 6루트 3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t초가 지나면 3루트 3t 3t 루트 3은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맞죠? 자, 이렇게 세운 이유는 이 변화율 문제잖아.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넓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걸 뭐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넓이를 무슨 관계식으로 세운다가 핵심이 돼야 돼? t 관계식으로 세운다가 핵심이 돼야죠.
그지? 그럼 이렇게 한번 늘려봤어요. 자, 그럼 당연히 반지름도 늘어난대.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24 루트 3이 되는 순간 이렇게 표현했지. 뭐야, 시각을 안 알려줬잖아. 하지만 이게 10이었죠.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12 루트 3이었죠. 그래, 뭔가 이상했어. 한 변의 길이가 24 루트 3이 된다는 얘기는 그때에 해당하는 t가 뭐라는 거야? 4라는 거죠. 이건 찾아주면 되고, 이 4초의 원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라. 그럼 원넓이를 이제 t식으로 표현하고 미분하고 이거 넣으면 되겠죠. 근데 내저번의 특징은 정삼각형이니까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일치하죠. 그러면 현재 한 변의 길이가 12 루트 3에서 3 루트 3t를 뭐한 거야? 더한 거죠. 그게 이 길이야. 그럼 이걸 2로 나누고 루트 3을 곱하면 그게 높이야. 개의 몇 분의 몇이? 3분의 1이 뭐야? 반지름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좀만 이쁘게 정리해 보면은 2분의 1 냅두고 루트 3 분배합시다. 36 더하기 루트인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루트 3, 루트 3. 그럼 3으로 나누면 12 더하기 3t, 2로 나누면 6 더하기 2분의 3t. 이게 지금 반지름이지. 그러면 제곱 파이 하면 이게 st라고 표현할게요. 열비를 t식으로 표현했죠. 그럼 얘를 미분해서 몇 내면 된다? 4 내면 된다. 이거 실수하면 안 되지. 미분하면 이거인가요? 여기 뭐 곱해줘야 돼? 이거 미분한 2분의 3 곱해줘야지. 그 다음 여기에다가 4 대입해갖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예. 변화의 문제는 구하라는 값이나 상태가 좀 달라질 뿐 다 똑같이 푸시면 돼요. 이 있는 115번, 116번도 똑같고. 자, 이제 넘어가서 몇 번을 볼 거냐. 오늘의 문제는 118번입니다. 채연이 정리할 시간, 정리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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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어때요? 문제 기억이 있잖아. 118. 아, 맞다. 117. 그래, 잠깐 내가 문제를 줄고 내 거를 줄게. 보잖아. 이거 우리가 한 거야. 얼마 안 걸? 그랬어. 이거 광명도 한 적이 있네. 그래? 끝나 보네. 118번이야. 네. 지수시대. 아니면 개형이 있는데. 근데 저 개형이 존재할 수 있나? 내가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야. 니은은 진이었어. 이인 같은 건 약간 함정이 있다고 수 있지. 약간 진이었어. 4분이라고 좀 명확하게 좀 빨간색으로 써주지 않았어. 잘 읽었어. 근데 이 기억은 선물. 저 이러니까 내가 패드를 선물로 주는 거 같잖아. 자, 봅시다. 이 DVD 맞고 다르고 곤란하 이거지. 이게 작년 영등포였나? 거기서 이제 이거 변형해서 출제가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마침 이걸 딱 수업을 했거든. 그래서 여기 다니는 친구들 다 맞아갖고 이제 그거 나왔다, 그 주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 변형했어요, 정확히. 그래서 보면은 fx하고 gx하고 이렇게 있는데 3차 함수하고 그냥 2차 함수가 있네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기억 fx랑 gx랑 더해서 0이 되도록 하는 실근이 한 개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더해볼게요. 일단은 이런 거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 뭐 상황을 파악을 하려고 해야죠. 이거지? 근데 어떻게 하고 싶다? 이 상태로 해석하긴 미분해도 빼기 k가 남으니까 찝찝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
kx를 넘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얘랑 얘 교점으로 봅시다. 근데 결국 문제의 목적은 얘의 실근이 k가 0일 때 이거 쉬운데 한 개냐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은 이거 미분하면 미분할까 말까? 하지 마. 예. 자, y는 4가 있어. x제곱으로 묶이죠. 그러면은 마2에서 무슨 근? 양근. 그리고 0에서 무슨 근? 중근. 그래프의 개형이 그러면 뚫고 올라갔다가 너무 먼데? 뚫고 올라갔다가 0에서 뭐하고? 접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x축과의 교점은 무조건 몇 개? 한 개. 이건 그냥 이렇게 확인하는 걸로 충분하겠네요. 물론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려도 되지만 이게 제곱으로 묶일 것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것도 좋아요. 좋아, 뭔가 졸리다. 그래. 저거 뭐. 오케이. 좋아요. 뒤엔 봅시다. 이번엔 fx에서 gx를 뭐하래? 빼래요. 그래서 실근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k가 4뿐이냐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 이 니은은 사실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4일 때 실근이 두 개니? 이걸 묻는 거고, 두 번째는 4 말곤 없니? 이걸 묻는 거지. 이 두 개를 다 봐야겠죠. 그럼 일단은 해볼까? 두 개 빼. 얘 실근이 두 개인 k를 찾아. 그래서 그게 4밖에 없는지를 확인해. 그러면은 이거 넘겨서 똑같이 얘하고 얘의 교점을 찾는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이 직선의 특징은 어디를 지난다? 0,0을 지난다. 그러니까 0,0에서 저기에다가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냐? 채영아, 저기 차례고 몇 개 그을 수 있냐 이런 질문 아닌가요? 예. 그러면은 외부의 점에서 그건 접선이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외부의 점에서 긋는 접선이잖아. 그러면 t, 접점을 t로 놓는다. 그래서 얘랑 0,0 사이와의 기울기가 t에서의 뭐랑 같다? 미분계수랑 같다. 그러면은 t분의 t의 3승 빼기 2t의 제곱 더하기 8 2 3t의 제곱 빼기 4t랑 같다. 이거 풀면 되죠. 공식 정리해 보시면 t 3승 빼기 2t의 제곱 더하기 8 2 3t의 세제곱 빼기 4t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넘기고 2까지 나눌게. 2t의 3승 2 나누면 t의 3승 빼기 2t의 제곱 빼기 t의 제곱 빼기 8 빼기 4는 0 이렇게 되지. 근데 딱 봐도 t 몇 보여? 2 보이죠? 2. 근데 얘는 여기 들어갈 텐데 판별식이 어때 보여? 0보다 작아 보이죠? 그러니까 접점이 몇 분인 건 맞아. 2분인 건 맞아요. 그럼 2를 대입해서 뭐를 찾아야 되는 거야 나는?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2 넣어보면은 12-8이니까 기울기 몇이에요? 4네요. 4? 그럼 맞네. 4분이다. 이 두 개는 맞는 얘기다. 여기까지는 별거 없죠. 근데 이 문제를 찍은 이유는 당연히 디귿이 어렵기 때문이겠지. 자, 그래서 디귿을 볼게요. 디귿을 보면은 절대값 fx는 gx의 실근계수가 몇 개? 5개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fx에 k가 묻어있는데 그래프를 그리고 절대값을 취하는 건 다소 비현실적이죠. k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칩 조작이 필요할 것 같거든. 근데 자, 이게 보이면은 해야 되는 행동이 있죠. 뭘까요? 자, 이것도 저번에 설명한 거랑 똑같은 건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할 거예요. 1번, 이 방정식의 근은 반드시 얘가 0 이상이니까 얘가 어느 구간에서 생겨? 0 이상인 구간에서 생기죠. 그러니까 x가 몇 이상이거나
다 봐봐. gx는 저거죠? 그치? 그럼 1 이상이거나 또는 마일 이하인 구간에서 생기지. 근데 내가 이 구간으로 확정을 지었어. 그럼 얘 부호는 이제 무조건 뭐야? 플러스예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뿔마 관계건 얘랑 얘랑 똑같건 어차피 얘는 강제로 뭐가 됐어. 지금 이 제약 조건 안에서는 플러스가 됐지. 그리고 얘는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절대값 때문에 뭐가 됐어? 플러스가 됐지. 결국은 내가 이렇게 제약 조건을 걸어버리잖아. 그러면 그냥 fx랑 gx랑 어떻거나 같거나 또는 fx가 gx가 몇이거나 0이거나 이거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점들은 모두 다 저 방정식의 해가 반드시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근데 이거랑 이거 어디서 봤는데? 기억니은에서 봤죠? 이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그지? 그럼 기억니은에서 본 상태인 거잖아. 거기에 그냥 뭐가 걸려있다고 생각하면 돼. 1 이상이다와 마일 이하이다가 걸려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은 1번식, 2번식을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1번식은 fx에서 gx를 뺀 거는 결국은 이거의 교점을 따지는 거잖아. 얘를 따지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했지. 얘랑 얘를 따지는 거죠. 아, 거꾸로다. 이게 2번식이고 이게 1번식인가? 그치? 더한 게 지금 이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내가 얘와 얘의 교점 개수 세고 얘와 얘의 교점 개수 세고 그래서 몇 개? 5개이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3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은 몇? 3, 1 그치? 근데 얘는 범위 제약이 있으니까 사실 몇 도 가능해? 0도 가능은 해요. 그치? 그렇게 됐을 때 교점이 총 5개이려면 몇 플러스 몇이 일반적? 그치? 2 플러스 3이 일반적이죠? 그치? 근데 2를 만드는 상황이 범위에 제약이 없으면 무조건 뭐 해야 되는데? 접해야 되는데 얘는 범위에 제약이 있으니까 접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치? 그러면 얘의 그래프하고 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얘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아까 그랬죠? y는 4 y에서 근 그리고 0에서 중근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y는 몇? 8 그리면 되죠? 그리고 0에서 중근 2에서 근 어두워지니까 또 살짝만 틀게요. 이 두 가지 효과가 있어. 더위를 해소하면서 우리 체형이 졸린 것도 이렇게 좀 케어해주는 에어컨. 자 봅시다. 얘는 이렇게 되겠죠. 참고로 그 1, 2, 4 패턴 알지? 근데 얘는 2보다 당연히 어때? 작지. 그럼 얘는 4보다 당연히 작지. 그러니까 x축에 닿지 않고 이쪽에 올라가 있다.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절반보다도 이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건 알고 있으면 그래프 그리는데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줄 수 있고. 근데 아까 전에 이 케이스 있잖아. 접하는 기울기가 뭐밖에 없었어? 4밖에 없었잖아. 그려볼까요? 저 케이스는 이 케이스지. 그지? 여기서 기울기 접하는 기울기가 몇이었고? 4였고 접점이 뭐였어? 2였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걔가 이렇게 0,0은 지나간다는 거잖아. 맞죠? 그럼 4보다 작은 순간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교점이 몇 개야 이거? 1개지. 그러니까 교점이 1개니까
이게 제약 조건이 마일에서 1 사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으면 한계라는 거지 내가. 그럼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있겠네. 이런 느낌으로 살려줘야 되는 구간이 이런 식으로 살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얘보다 작아지면 당연히 교점이 몇 개니까? 한 개니까 제 앞만 많아도 몇 개는 안 돼. 5개는 안 되지. 자, 근데 얘보다 가파라지면 몇 개가 돼? 3개가 되지 한동안. 그러다가 여기를 지날 때까지 몇 개야? 3개지. 그리고 걔를 넘어가면 2개지. 자, 이제 쟤를 봅시다. 쟤도 결국은 뭐 하는 순간이 경계가 될 것 같아? 접하는 순간이 경계가 되겠지. 이건 내가 안 찾았으니까 찾아야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얘네들이 뭐 한다? 접한다.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다 갑시다. t, t의 3층 더하기 2t의 제곱 더하기 4랑 0,0 사이와의 기울기가 t에서의 뭐랑 같다? 미분계수랑 같다. 후딱 가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3t의 3승 2t의 3승 나누면 t의 3승 4t의 제곱 2t의 제곱 나누면 t의 제곱 빼기 2는 0 이렇게 되네. t가 몇 밖에 안 나와? 1밖에 안 나옵니다. 이 계산해보면. 그리고 그때 기울기는 몇이에요? 7. 좋아. 잠깐만. 여기가 1 아니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의 접선이 딱 0,0을 지나고 이때의 기울기가 몇인 거야? 그러면은 저 상황보다 더 완만하지. 그럼 쟤가 교점 몇 개? 그러면 얘 아무리 많아도 안 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몇 이상이다가 나와? 7 이상이다가 나오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데 7일 때 여기를 딱 지나는 거잖아. 몇 개예요? 2개지. 그리고 7보다 가파라지면 그래도 계속 2개네요. 그럼 얘는 계속 몇 개야? 2개지. 그럼 얘가 몇 개인 게 핵심이야? 3개인 게 핵심이지. 그런데 그러면은 얘가 3개이려면은 지금 이 4보다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그지? 그리고 얘가 마지막 아니야, 얘가. 이렇게가 마지막이잖아. 그지? 이 기울기를 측정해서 얘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죠. 맞나요? 여기는 몇이니까 xf가 1이니까 대입해 봅시다. 1, 몇 지나요? 7 지나죠. 그러니까 7보다 작거나 같아야 3개잖아. 근데 저거는 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됐잖아. 그러면 k가 몇 밖에 안 돼? 7밖에 안 되네요. k가 7이면 몇 개? 3개. 몇 개? 2개. 그래서 5개. 맞아요? 그러면 그런 k가 존재하나? 디귿이 참인가? 이렇게 틀린 애들이 진짜 많아요. 자, 결론적으로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왜 틀렸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항상 내가 이 하나의 식을 이런 식으로 나눠갖고 분리해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류 2개거든? 어떤 류의 문제냐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 얘도 당연히 몇 개로 나눠서 해석할 거야. fx는 k거나 gx는 k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식을 2개로 쪼개잖아.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각각 해석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데 뭘 항상 신경 써야 되냐면 이것을 신경 쓰셔야 돼요. 내 개념 교재에도 카테고리로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통근. 겹치는 근이 있다면은 중복되니까 한 개를 소거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하고 이 상황, 기울기가 7인 상황은 여기 x는 몇을 해로 가지고 1을 해로 갖고 여기서도 1을 해로 갔지. 그러니까 유일한 가능성이 있는 7조차도 이 1이 무슨 근이라서 공통근이라서 결국 몇 개인 거야? 얘가 4개인 거야. 그래서 유일한 가능성이 있던 7이 날아가면서 이제 이거는 끝났다. 그럼 불가능하겠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주 문제가 상당하지. 이게 상당한 것도 상당한 거고 함정에 빠지기가 아주 좋죠.
그래서 내가 이거 공통근 해결법을 알려준 적이 있거든. 근데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공통근 이런 식으로 씩 쪼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이거입니다. 뭐냐면 내가 얘하고 얘가 지금 어때? 똑같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놈하고 이놈을 한 좌표 평면에 그려버리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단 얘와 얘가 어디서 만나는지가 중요하지. 그래서 교점부터 뭐 해볼까요? 둘 연립하면 이거 날라가 4x의 제곱 빼기 4야? 그럼 어디에서 만나? 1과 마일에서 만나요. 그걸 고려해서 저 두 그래프를 합쳐봅시다. 1, 몇 지나고 7 지나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몇 지나 5 지나죠. 맞나? 맞지? 5 지나지. 그리고 저 위쪽 그래프는 잠깐만 7이고 더 올라가야 되구나. 8까지 올라가지. 8이 너무 큰데. 이렇게. 아니다. 8까지 안 올라가는구나. 잠시만요. 여기가 4고 이런 식으로 위쪽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 다음 위쪽 그래프는 여기 8이 있지? 아래쪽 그래프 얘는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지. 그지? 그 다음에 내가 범위를 1, 2, 3 마일 이하로 잘랐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한 좌표 평면에 그리는 거야. 이렇게. 자, 이해되시죠? 그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은 여기를 지나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그냥 저절로 보이죠? 4개 이렇게. 한 좌표 평면에 그려 놓으면은 공통근을 지나는 상황을 내가 그냥 그려보면 바로 이제 시각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게 지금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갖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있지. 이건 오랜만에 삼각함수지만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sin x가 뭐거나 k거나 코사인 x가 뭐거나 막 k거나 그래서 불정 개수를 0, 2파이 사이에서 체크한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y는 k고 얘는 뭐예요? y는 막 k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sin x는 k다 또는 마이너스 코사인 x는 k다 이렇게 얘를 통일시켜 버리는 거지. 그 다음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마찬가지로 한 좌표 평면에 그려주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래프가 sin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몇 개구나? 3개구나. 이렇게 되면 4개구나. 요 위쪽 끝에 있으면 2개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바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몇 개고? 3개고. 그러니까 공통근이 그냥 관찰된다. 이렇게 한 좌표 평면에 그리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한 좌표 평면에 그리는 게 어렵거든. 그래서 결국 각각 해석하면서 공통근을 주의하는 게 낫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그리기 쉬운 이런 류의 문제들은 그냥 좌표 평면을 하나에 다 그리는 게 공통근 관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합시다.